저것도 편하다고 좀 신경 쓰이네. 지난 시간에 우리가 ESG 이제 어떻게 시작했고 학문적으로 제가 어떻게 연구가 됐는지에 대해서까지 이제 살펴봤는데 2000년대까지는 기억 다 나시죠? 네, 기억 다 나실 거예요. 네. 그리고 실무 이제 프레임워크 그 정도의 이제 이론이 연구가 됐는데 2010년도 때부터는 연구가 기존에는 이제 그 경영 성과 ESG라면 경영 성과가 좋아진다. 그 재무 성과 위주로 이제 연구가 됐다라고 하면 2010년도부터는 경영 성과 이외에 여러 가지 측면으로 연구가 주제가 이제 확산이 됐죠.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ESG를 시작한 게 환경 때문에 이제 시작을 했었잖아요. 환경이 안 좋아지고 기후 변화 때문에 기후 재난들 이런 것들이 발생을 하니까 환경 보호하고자 해서 ESG가 시작하게 됐는데 이상하게도 연구는 경영 성과에만 집중이 됐어요. 그렇죠? 그 이유는 다 설명드렸죠. 경영 성과에만 집중된 이유가 ESG를 시작하게 된 계기가 환경이지만 실제로 기업들이 ESG를 한 거는 블랙락이 ESG를 하는 기업에게만 이제 투자를 하겠다라고 선언을 하니까 어쩔 수 없이 기업들이 이제 환경을 생각해서가 아니고 투자를 받기 위해서 실행을 했다라고 이제 설명이 됐어요. 그래서 이제 ESG 연구가 경영 성과에만 집중이 됐어요, 초기에. 근데 그러다 보니까 ESG라는 거는 그 돈 그거에만 연관된 게 아니고 여러 가지 법적인 부분이나 경영적인 부분, 뭐 사회적 책임 그러니까 굉장히 광범위한 거를 이제 포괄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이제 연구가 좀 더 확장이 된 시기가 2010년도예요. 그래서 관련된 논문을 제가 한번 또 찾아봤는데 이거 제목은 보셨죠? 제가 올려드렸는데 혹시 읽어보신 분 안 계시죠? 읽지 않으셔도 됩니다. 제가 다 요약을 해갖고 요약을 해갖고 드리는데 정말 나는 이번 주에 진짜 할 게 없고 정말 심심하다 한 번씩 이렇게 읽어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재미없습니다. 저도 내 논문을 많이 찾아서 읽긴 하는데 진짜 이게 적응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친절히 요약을 해서 드리니까 이것만 보셔도 돼요. 나중에 우리가 내 논문 쓸 때는 그 선생님 논문도 다 읽어 보셔야 되겠죠. 그거 이제 뭐 훈련한다라고 이제 보시고 생각날 때마다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관련 연구 이제 2010년도에 어떤 연구가 진행됐는지 동양 분석한 논문을 제가 찾아봤는데 유라시아 연구라는 이제 학술지에 최정현님이 투구한 부분이에요. ESG 활동가 그리고 경영 성과에 대한 오타가 국외 우리나라 말고 해외 연구 동향을 한번 살펴봤는데 이제 보니까 ESG가 재무성과, 마케팅, 인사관리, 그러니까 재무성과뿐만 아니라 마케팅, 인사관리 이런데 다른 곳에 이제 영향을 미치는 것도 이제 검증을 해본 논문들이 있었고 이게 좀 중요한 것 같아요. 긍정적인 효과가 거의 대부분이 해요. 긍정적인 효과가 대부분인데 업종, 지역, 단기 비용에 따른 이제 부정적 효과, 이제 무효과. 이전에는 90% 이상이 ESG 경영을 하면 경영 성과가 좋아진다라는 연구가 한 2,000개 정도 있었는데 지금 여기서 살펴보니까 해외에서 연구된 걸 보니까 긍정적인 효과가 대부분이긴 하지만 어떤 이제 지역이나 특수 업종 이런 거에 대해서는 효과가 없거나 오히려 부정적인 또 존재한다라는 연구가 있었어요. 근데 우리 이제 이게 제가 ESG는 학문이 아니다라고 이제 말씀드린 게 경영학에서 보면 경영학에 대한 이론들을 보면 이것을 기업의 이 경영 기법을 기업에 적용을 한다.
그랬을 때 거의 대부분 이제 우리는 그게 검증이 된 거니까 효과가 있다라고 판단을 하잖아요. 경영학 이론 중에서 어떠한 이론을 기업에 적용했을 때 효과가 없다. 효과가 없다. 또는 부정적인 효과가 나온다. 이런 건 없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ESG는 아직은 학문적으로 자리를 잡지 못했고 이러한 연구들이 지금 계속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찾아서 이런 것들을 찾아서 어떻게 우리가 개선을 하겠죠. 요 어떤 지역에서는 부정적인 효과가 있고 어떤 업종에서는 무효과가 있다. 그러면 그 업종은 왜 부정적인 효과가 있고 왜 무효과가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추가적으로 그걸 찾아서 연구를 하면 이제 완벽한 이제 학문으로 이제 자리 잡을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ESG 등급 불일치 문제도 이 시기에 본격적으로 제기가 됐어요. ESG는 우리가 이따가 오늘 아마 다루게 될 건데 공시를 해서 이제 등급을 매기게 되죠. 등급을 매기게 되는데 지금은 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뭐 아시겠지만 ESG 그 공시 표준이 이제 국제적으로 표준화된 공시 기준이 없죠. 지금 다들 아시죠? 네, 처음 들어봐요. 우리 예, 맞습니다. 그렇죠. 공시대 우리 재무대표 같은 경우는 재무공시 같은 경우는 우리 제가 한국어로 자체는 잘 모르겠는데 IFRS라는 곳이 있죠. 국제회계 기준. 네, 거기서 정해서 모든 나라들이 다 똑같은 방식으로 재무공시를 해요. 그죠? 근데 우리 ESG는 비재무공시잖아요. 비재무공시. 근데 이거는 지금 IFRS가 어디고 이제 공시 표준이 없습니다. 그죠? 네, 표준이 없어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지금 현재 기준으로 공시 기준이 600가지 이상으로 알고 있어요. 300인가요? 600가지인가요? 예. 그 중에 우리는 어떤 거를 적용을 하느냐에 따라서 등급이 차이가 납니다. 예를 들어서 뭐 우리가 지금 가장 많이 쓰고 있는 뭐 GRI 표준 같은 경우는 1900년대, 1990년대인가 그때부터 이제 쓰기 시작해서 지금 가장 많이 쓰고 있는 표준이라고 제가 알고 있는데 그걸로 평가를 했을 때는 등급이 A가 나왔어요. A가 나왔는데 뭐 다른 투자기관에서 준 이제 공식 표준 갖고 평가를 했더니 또 C가 나온다. 이렇게 차이가 발생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물론 지금도 그게 현재 진행형이에요. 아직은 이제 표준이 없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이 시기에 이제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ESG를 하면서 등급을 매기는데 표준에 따라서 차이가 난다. 그리고 더불어서 재무성과뿐만 아니라 이제 경영학, 경제학, 법학, 경영학하고 경제학은 알겠어요. 근데 법 쪽에서 왜 이렇게 빠르게 연구가 시작이 됐을까요? 법 쪽에서 ESG가 이제 투자하고 연관이 돼서 기업들이 투자를 받기 위해서 뭐 한다. 그럼으로써 이제 경영에 영향을 미친다. 뭐 이래서 뭐 경제 경영 쪽에 연구가 시작되는 건 알겠는데 법 쪽에는 왜 연구가 이렇게 빠르게 시작이 됐을까요? 규제, 기준, 그죠. 절차. 규제. 이제 각종 규제들이 이제 생기는 거예요. 각종 규제들이 세계적으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각종 규제들이 생기니까 이제 법 쪽에서도 굉장히 이제 빠르게 연구가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2010년도에 보면 실증적 근거가 이제 쌓이면서 ESG가 이제 학문적으로 조금 자리를 잡는 이제 논의가 시작이 되게 되죠. 그래서 이제 연구 그 논문의 연구 결과를 지금 제가 요약을 해보니까 요 웹 오브 사이언스는 그 저겁니다. 이 논문을 검색할 수 있는 포털 등재를 하는 그 등재지가 아니고 검색할 수 있는 포털이에요. 국외 논문들. 우리나라 논문은 우리 논문 검색하실 때 어디서 하세요? 아직 안 해보죠. 하시지 않나요? 이제 2학기 차면 이제 하시지 않나요? 리스에서 하시죠. 리스.
여기에서 검색들 많이 하세요. 여기 예를 들어서 우리 ESG 딱 보면 국내 학습 논문 벌써 4,700개, 5,000개 가까이 검색이 되고 있어요. 학예 논문은 ESG 관련해서 ESG 키워드로 검색했을 때 1,800개 이상, 그리고 해외 한 2,000개 이상 논문이 있습니다. 이렇게 검색을 많이 하세요. 그래서 지금 다 이렇게 알고 계신데 모른 척하는 거 아니죠? 네. 들어가 보면 어쨌든 뭐 이렇게 합니다. 이거 좀 느리네요. 좀 이따 한번 볼게요. 이 웹 오브 사이언스도 이제 이런 이제 리스 같은 이제 검색 포털이에요. 검색 포털에서 거기서 이제 검색을 해봤어요. 이 연구자가 총 1,741편 24년 작년 기준으로 1,741편을 검색을 해봤는데 2010년에는 이제 2편, 19년에 세 자릿수, 23년에는 500편 이상 이렇게 급증을 했어요. 그리고 전체 연구 중에 3분의 1이 ESG가 재무성과에 영향을 미친다. 라는 게 우리가 이제 이전에는 ESG가 재무성과에 영향을 미친다라는 연구가 거의 대부분이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3분의 1도 줄고 나머지는 이제 뭐 경제학, 뭐 법학, 뭐 정치, 뭐 외교 뭐 이런 쪽으로도 다 이제 연구가 좀 확장이 된 상황입니다. 그래서 연구 확장이 되고 보면은 뭐 ESG가 그 재무성과에 영향을 준다라는 게 거의 대부분 이제 긍정적인 관계가 있다라고 이제 보고를 하고 있어요. 보면 공시 확대가 되고 공시 확대가 됨으로써 정보의 대칭성이 축소가 되고 정보의 비대칭성이라는 거는 우리가 공시를 하지 않으면 이 회사가 ESG 즉 지속 가능한 경영을 하고 있다 없다라는 걸 모르죠. 투자자들이 그 정보를 모르죠. 아는 사람만 안다. 아는 사람만 안다. 그게 이제 정보의 비대칭이죠. 아는 사람만 안다. 근데 공시를 함으로써 어떻게 해요? 정보가 다 공개가 되니까 투자자들이 정보의 비대칭성이 축소가 되는 거지. 다 알게 되니까. 그래서 이제 투자자들한테 신뢰가 증가되게 되고, 그래서 성과가 개선이 되는 그런 연구도 있었고, 이분들이 하셨어요. 이분들이 찾아보시면 있습니다. 그리고 보면 뭐 CSR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 재무성과에 영향을 줘서 직접 효과를 뭐 지지하고 있다. 뭐 전반적으로 다 ESG가 재무성과에 영향을 긍정적인 효과를 주고 있다. 기존의 연구하고 비슷합니다. 정리를 하자면 이 연구들을 다 정리를 하자면 공시를 통해서 투명성을 확보해서 신뢰를 받게 되면 자본 비용이 감소하고 그게 투자로 이어지고 성과가 올라간다라는 연구가 거의 대부분이었다라고 정리를 하고 있어요. 정리를 하고 있고 그 외에 경영 성과 이외에 논문들을 좀 그 연구 결과들을 보니까 부채 비용이 감소됐다라는 결과들도 있고 기업 가치가 올라갔다. 또 위험을 감수하게 됐다. 그리고 경영자들이 위법 행위하는 게 많이 줄었다. 라는 연구도 있어요. 굉장히 바람직하죠. ESG를 통해서 경영자들이 법을 어기는 그런 행위를 하는 게 많이 감소가 됐더라. 라는 게 가설이었는데 그거를 가설을 실제로 검증을 한 거죠. 실제로 경영자들이 이제
기록하는 횟수가 많이 줄었다. 그 어쩔 수 없죠. 이게 G가 이제 지배구조, 이제 투명 경영을 강조하는 거라 공시를 하기 위해서는 E하고 S뿐만 아니라 저 G 쪽에서도 평가 항목에서 그 좋은 점수를 받아야 높은 등급을 받게 되죠. 그러다 보니까 기존에 했던 일들을 이제 경영자들이 못하게 되죠. 채권, 신입 스프레드 이런 거 여러 가지 연구 결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2010년도에는 이제 2000년도에 본격적으로 연구가 시작되게 됐고 투자를 통해서 그 ESG가 본격적으로 시작이 됐기 때문에 그거와 관련된 논문, 재무성과와 관련된 논문들이 주를 이루다가 실제로 시행을 해보니까 경영성과뿐만 아니라 기타 여러 가지 학문적으로 영향을 미친다라는 게 가설이 생기면서 굉장히 이제 폭넓게 연구가 된 거예요. 폭넓게 연구가 됐습니다. 근데 뭐 특이하게도 전부 다 긍정적인 효과가 있는 게 아니다. 부정적인 효과 또는 무효과가 있다라는 걸 한번 찾아봤는데 라틴 아메리카, 브라질, 칠레, 콜롬비아, 멕시코, 페루 다국적 기업 여기에서는 ESG 점수가 재무성과가 음의 영향, 즉 별로 좋은 영향을 못 미쳤다라는 거죠. 요런 거를 보면 뭘 시사할까요? 주로 이제 그 ESG 해서 효과가 없다라는 지역이 산발적이 아니고 저기 좀 몰려 있죠. 예. 왜 그럴까요, 저게? 좀 부정부패. 예. 글쎄요, 저도 이게 조금 뭐 약간의 이제 오해를 살 수도 있는 뭐 발언이긴 한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그 수익을 창출하는 메커니즘 자체가 저쪽은 우리하고 좀 많이 다르잖아요. 그렇죠? 좀 이제 바람직하지 않은 방법으로 이제 수익을 창출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 데요. 근데 그 ESG를 하면 그 메커니즘 그동안 우리가 해왔던 방법을 없어지고 다른 방법으로 기업을 경영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좀 수익이 줄어들 수밖에 없는 현상도 있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혹시 다른 의견이 제가 잘 몰라서 아는 사람도 거의 가본 적이 없어가지고 되게 멀잖아요. 그리고 이제 ESG 경영 같은 거를 하려면 제도적으로 굉장히 이제 성숙해야 돼요. 지금 이걸 실행하는 나라들을 보세요. 처음에 이제 EU가 먼저 시작을 했고, 그다음 미국, 우리나라 뭐 다 하고 있잖아요. 어떻게 보면 다 경제적으로 굉장히 성숙한 나라고 제도적으로 많이 갖춘 나라입니다. 근데 상대적으로 그런 부분들이 취약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긍정적인 효과가 아직은 좀 미흡할 수가 있다. 장기적으로는 또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것도 이제 연구를 해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종합적으로 보면 비슷한 내용이에요. ESG는 직간접적으로 경영성과에 이제 유의한 영향을 미친다. 그런 연구가 계속 연구 결과가 나오니까 지속적으로 이 연구가 실행이 되는 거겠죠. 그리고 이 ESG 이외에 이전에 다른 경영기법이라든지 다른 이론들이 굉장히 많이 나타났었어요. 제가 좀 시간에 말씀드린 거 디자인 싱킹이라든지 여러 가지 많이 나타났잖아요. 근데 걔네들은 어때요? 잠깐 나왔다가 없어지죠. 잠깐 나왔다 없어져요. 잠깐 나왔다가 이거를 이제 학자들이 연구를 해본 거죠. 근데 실제로 연구를 해보니까 효과가 많이 없고 그냥 이슈로 끝나버리는 경우가 많았는데 ESG 같은 경우는 실제로 연구를 해보니까 효과가 있다. 그래서 이제 계속 지속적으로 이제 연구가 되고 이제 이렇게 학교에서도 이제 공부를 하고 그런 트렌드라고 해야 될까요? 이제 한번 이제 트렌드로 자리를 잡고 이제 이론으로 자리를 잡는 추세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제
이와 같은 뭐 ESG 이와 같은 게 그동안 얼마나 많이 나왔겠어요. 우리가 알지 못해서 그렇지, 그죠? 얼마나 많이 나왔겠어요. 근데 이거는 지금 계속 지속되고 있다. 왜? 이러한 영향들이 실제로 증빙되고 검증이 되고 있으니까. 근데 지금 이런 부분들은 이제 보완을 해야 되겠죠. 예외로 실제로 효과가 없고 좋지 않은 효과가 있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하는 게 이제 2010년도까지 진행된 상황이. 그리고 이게 2000년대, 2010년대, 2020년대 제가 이렇게 나눴는데 이거는 뭐 이렇게 경영학 뭐 교재처럼 2010년도 이렇게 나눈 게 아니고 그냥 제가 임의로 한 겁니다. 아직은 그렇게 뭐 정리가 되고 분류된 게 없어요. 근데 제가 논문들을 찾아보고 정리를 해보니까 대략적으로 이렇게 나눌 수 있겠구나 라고 이제 정리를 한 거예요. 그래서 2020년대에 접어들면서 요때가 우리나라도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와가지고 막 이제 이슈가 될 때쯤이죠. 그래서 한국에서 이제 K ESG 가이드라인이라는 걸 만들어서 발표를 합니다. 요것도 이제 제가 요 다음 시간에 좀 다루긴 할 건데 K ESG가 혹시 들어보신 뭔지 아시죠? 쉽게 간단하게 정리를 하면 우리나라의 공식 표준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우리나라 자체적으로 쓰는? 네, 그렇게 정리를 해도 괜찮겠죠? 여러 가지 의미가 있어요. 기초 네. 그냥 이렇게 가이드 해라. 그렇죠. 이제 간단히 정리를 하면 이제 그거죠. KESG 가이드라인은 제가 이따가 얘기하는데 간단히만 얘기를 하면 GRI 같은 이제 공식 표준을 보면 이제 그 적용해야 될 항목들이 한 170가지가 넘어요. 170가지 넘는데 그거를 우리나라에 이제 들여와서 하려다 보니까 속된 말로 이제 너무 빡센 거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는 제가 첫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중소기업이 거의 대부분이에요. 99점 주로가 중소기업인데 대기업은 그런 거 갖다 줘도 합니다. 근데 중소기업이 그 ESG 경영을 하지 않으면 대기업이 할 수가 없잖아요. 공급망 관리 때문에 다 중소기업에서 제품 받아다가 서비스 받아다가 자 대기업으로 납품하는데 그게 왜 그러냐면 우리 천천히 얘기하겠습니다. 펜. 네, 없네요. 아, 이게 공급망 관리에서 보면 우리 요 얘기 혹시 들어보셨나요? 스코प 1, 2, 3 대기업이 왜 그들만 ESG를 해서 이게 ESG 경영을 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게 가장 대표적으로 그 우리가 그 온실가스를 관리해야 되잖아요. 탄소 발생량을 관리를 해야 되잖아요. 지표상. 물론 이제 공식 표준에 GRI 보면 179가지인가 있어요. 여기에서 뭐 환경이 뭐 한 50가지다. 그럼 이 항목 중에 뭐 온실가스 관련된 항목이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근데 왜 중소기업이 해야 되냐라고 하면 이게 이제 탄소 발생하는 그 사이트를 이제 분류를 해놓은 거라고 보시면 되는데 스코प 1은 이제 직접 배출이에요. 우리가 직접 배출하는 탄소의 양을 이제 스코प 1이라고 해요. 직접 배출하는 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금 요거 전기 쓰고 있잖아요. 전기 쓰고 있는데 요 전기를 쓰면서 탄소가 발생을 하겠죠. 요 전기를 생산해야 되니까. 전기를 생산하는 과정에서 탄소가 발생하잖아요. 그러면 근데 이 전기를 우리가 여기 발전기가 있어요. 발전기에서 자체로 발전을 해서 쓰고 있어요. 그럼 여기에서 나오는 탄소가 우리가 측정하면 되잖아요. 그게 이제 스코प 1이에요. 스코प 2는 그거죠. 우리가 이 전기를 우리가
발전하는 게 아니고 이거 한전에서 사오잖아요. 네. 그러면은 탄소는 어디서 나와요? 한전. 한전에서 나오는데 그 탄소는 우리 때문에 나오는 거죠. 예, 우리가 쓰는 거니까. 그게 이제 스컵들, 이게 간접 배출. 간접 배출. 이게 스콥 3는 그거죠. 기업으로 우리로 따지면 여기 다 오셨잖아요. 여기 오셨잖아요. 네, 차 타고 오시는 운전해서 다 대중교통. 버스가 없으세요. 버스. 네, 뭐 지하철 또 타고 오셨다. 네, 지하철 타고 오셨어요. 지하철을 타고 오시면서 저는 집에서 운전해서 역까지 차를 타고 갔어요. 네, 제 차를 타고 갔는데 그때 탄소가 나오잖아요. 예. 온실가스가 나오잖아요. 그것도 이제 스콥 3. 그러니까 기업으로 따지면 대기업 이게 직접 이게 뭐 예를 들어서 우리 대기업에서 우리 자체 이제 공장이 있다. 그럼 요 사이트에서 우리가 발생하는 게 이제 이게 스콥 1이고, 이것도 이제 우리가 사이트에서 발생을 하긴 하지만 외부에서 뭔가 이제 자원이 들어와서 그 올 때 그 뭐 전기가 들어온다든지 에너지가 들어온다든지, 근데 그게 우리가 생산한 게 아니다. 그게 이제 간접 배출이고, 이제 3 같은 경우는 그거예요. 우리가 요거 만드는 데인데 요 뚜껑은 요 협력사에서 만들어서 우리는 요거 받기만 해요. 그럼 협력사에서 요거 만들 때 발생한 탄소 그것도 측정해야 이게 완벽하게 요 제품 나오는데 전체적인 탄소의 양을 측정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실제로 지금 측정을 할 수 있는 데가 여기 말고 여기는 이제 밑에서 이제 다른 이제 협력사나 중소기업이 해줘야 되는 거잖아요. 요거를 제외하고는, 그죠? 근데 요거 스콥 3에서 나오는 게 거의 한 80~90%다.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요것만 해봐야 의미가 없는 거예요. 스콥 1만 해봐야 의미가 없다. 그래서 이제 2, 3까지 다 해서 공식해야 그게 의미가 있다. 그 경영을 해야 그런 건데, 요거는 제가 이제 나중에 이따가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서 이제 나온 게 이제 KESG가 그래서 나오는데, 요거를 하려다 보니까 중소기업들 너무 힘든 거예요. 너무 힘들어서 우리나라 정부에서 우리도 이제 ESG를 해야 되니까 우리나라 실정에 맞게 우리 공식 표준을 한번 만들어 보자라고 해서 이제 KESG라는 걸 만들었어요. 그거는 항목이 약 한 70 몇 개 돼요. 70 몇 개. 절반 이하죠. 절반 이하. 그래서 우리 기업들이 좀 그냥 제 생각에는 ESG 경영에 공시하기 위해서 입문하는 정도 수준으로 이제 만들어놨다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되게 이제 오해하실 수 있는 게, 우리가 KESG를 가지고 이거에 여기에서 요구하는 요구사항 항목대로 정말 잘 준비를 했어요. 그래서 KESG를 등급을 굉장히 좋게 받았어요. 근데 이거 가지고 유럽 나가서 우리 ESG 경영 잘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안 돼요. 비교 자체가 다릅니다. 입문하는 형태로 만들어졌다. 그게 이제 2020년도에 시작이 됐다라고 이제 보시면 돼요. 그래서 뭐 관련된 연구 동행 어땠을까라고 이제 제가 좀 찾아봤는데, 마찬가지예요. 이제 서로는 마찬가지예요. 다 논문 편수 연구 결과들이 이제 급격하게 늘고 있다라는 거. 근데 결과를 보니까 중소기업 연구는 매우 부족하다라는 게 이 연구에서 이제 증명이 된 거예요. 뭐 차차 얘기를 하고, 그래서 이 친구들 어떤 결론이 내나, ESG는 이제 선택이 아니라 이제 제도화로 자리를 잡고 있다라고 결론을 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학계고 산업계고 이제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갖게 되는 시기라고 보시면 돼요. 우리나라에서. 그래서 보면 요 결과들이 그 제가 드린 논문에 다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첫 시간에도 말씀드렸죠. 내 연구 분야에서 내가 어떤 논문을 쓸 거다라고 결정이 내시면 그 관련된 분야의 이 동향,
연구 동향 논문들을 한번 찾아보시면 선행 연구하는데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됩니다. 내가 일일이 이거 다 하나씩 안 찾아도 되잖아요. 하나씩 다 이거 하나씩 안 찾아도 되고 동향 그 보면 거기에 비슷한 내용들이 다 나옵니다. 그래서 요거는 나하고 이제 밀접하게 연관이 있다. 그럼 요거 내가 직접 찾아서 쓰시면 돼요. 이렇게 해도 좀 시간을 절약하는 방법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보면 순서대로 2000여 개의 논문 메타 분석했는데 10%가 경영성과 관계가 있다. 그리고 이제 회계학 분야에서도 ESG 연구 검토를 했다. 여러 가지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건 뭐 지금 다 뭐 설명드리기 좀 그렇고 다 이제 동향을 분석한 건데 비슷한 결과들이 나왔고 여기서 보면 대기업 ESG 지수, 중소기업 ESG 지수, 기업 규모별 격차가 확인이 됐다. 라고 또 저거를 이제 간략히 정리를 한 게 이거예요. 보시면은 저 이 얘기는 계속 이제 중복되는 내용이고 연구 방법도 다 비슷해요. 근데 좀 살펴보니까 2020년대에 살펴보니까 대기업만 이제 집중이 돼서 연구가 됐다. 그게 왜 이렇게 대기업만 집중해서 연구가 됐을까요? 지금 2000년대부터 우리가 ESG에 대해서 연구를 계속했는데 지금 20년 동안 연구한 게 대기업만 이렇게 집중이 됐어요. 왜 그럴까요? 데이터가 없어요. 그렇죠. 네, 데이터가 없어요. 그 얘기는 뭐예요? 중소기업이 ESG 경영을 아직 하지 않는다. 라는 게 되겠죠. 그 ESG를 해야 거기서 데이터를 받고 그 연구를 할 텐데 데이터가 없으니까 내가 ESG 관련된 연구를 해야 되겠다라고 이제 데이터를 수집해 보니까 대기업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왜 대기업밖에 없을까요? 왜 아직까지 대기업밖에 데이터가 없을까? 중소기업에서는 하기는 조금 네. 그런 부분들이 이유죠. 네. 중소기업이 ESG 경영하기에는 아직은 뭐 이해도도 부족하고 자원도 부족하고 뭐 그런 이유도 있겠지만 이제 시작 관점에서 좀 살펴보면 좀 이해가 갑니다. 투자자들이 ESG를 요구해서 한 거죠. 근데 그 ESG를 요구하는 그 고객들의 대상이 누구예요? 대기업이잖아요, 대기업. 그러니까 이제 대기업들이 하게 돼서 데이터가 대기업밖에 없고 중소기업들이 투자를 받는다? 사실 좀 어렵잖아요. 그렇죠? 중소기업들은 뭐 받아요? 대출 받잖아요. 대출 받잖아요. 근데 요즘은 스타트업 하시니까 잘 아시잖아요. 은행에서 대출 받고 나 사업합니다. 사업해서 써들고 대출 받으러 자금하시니까 아시죠? ESG 데이터가 좀 필요해요. 요구하는 데 있어요. 좀 많이 요구하지 않나요? 혹시? KESG를 통해서 뭐 등급을 받아오면 조금 더 준다든지 그런 제도들 중진공인은 중진공은 기본 다 네. 하게 돼 있어. 하게 돼 있어. 신고 기본. 그러면 이제 지금쯤 보면 이제 중소기업들이 데이터가 조금씩 생기겠죠. 조금씩 생기는데 왜 본격적으로 연구가 이루어지지 않느냐라고 할 수도 있어요. 그거는 이제 제 가설이긴 한데 지금 우리나라에서 이제 중소기업들이 ESG를 한다라고 하는 거는 이제 아까 얘기한 KESG 가이드라인 그거 갖고 하실 거란 말이에요. 많은 기업들이. 근데 기존 대기업들이 ESG를 한 거는 KESG가 아니고 이것보다 훨씬 수준이 높은 GRI나 여러 가지 공식 표준 다른 그런 공식 표준 갖고 ESG 경영을 해서 나온 데이터들이. 그러니까 비교 기준이 조금 다른 거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 상황에서 중소기업 대상으로 연구를 한다라고 해도 물론 이제 의미 있는 결과들이 많이 나올 수는 있겠지만 당장의 선행 연구하고 비교하기가 좀 어려울 수도 있다. 기준이 좀 다르기 때문에 그런 이유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면 이게
지금 대기업 연구가 거의 대부분이고 중소기업 관련된 연구는 한 5%밖에 안 돼요. 그래서 이제 학문적, 정책적 공백이 굉장히 많이 존재하고 있다. 그래서 지금 사실은 지금 심각한 문제죠. 우리나라는 중소기업이 거의 대부분인데 중소기업 쪽 연구가 좀 부족하니까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다? 요거 이제 해야죠. 여기 연구하면 돼요. 여기 연구해서 굉장히 의미 있는 연구를 결과가 나오게 되면 산업계, 학계도 이제 많은 기여를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연구 주제를 설정하시는 방법도 있어요. 내가 지금 이제 내 관련된 산업에서 동향을 한번 찾아보고 어디 연구가 좀 부족하고 그러다 보니까 내 관심은 여기니까 요거하고 조금 연계돼서 이렇게 주제를 잡는 건 어떨까라고 그렇게 이제 연구 주제를 설정하시는 방법도 있습니다. 너무 이제 내가 하고 싶은 것만 하게 되면 기존에 이와 똑같은 연구가 진행됐을 수도 있고 똑같이 진행됐다라고 하면 어떻게 해요? 내 연구 결과가 훨씬 더 좋아야 되고 더 부담스럽죠. 그 의미가 없을 수도 있고 그래서 이렇게 어디가 좀 부족한가라고 해서 그런 부분에서 이제 주제를 삼는 것도 좀 바람직한 방법인 것 같아요. 그래서 연구는 굉장히 증가했지만 여전히 재무성과 쪽에 집중된 연구가 주를 이루고 있고 중소기업 이전까지는 이런 시사점은 없었어요. 2010년도, 2000년대에는까지 이런 시사점은 없었어요. 근데 저런 시사점 왜 있냐? 그때까지는 뭐 중소기업이 중요하다 이게 이렇게 확장이 될 거다 그러지는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연구 주제가 확산됨으로써 이게 글로벌적으로 전부 다 이제 해야 되고 이제 제도화가 갖춰지고 하니까 여기도 이제 필요하다라고 이제 시사가 된 거죠. 그래서 이제 중소기업 쪽에 연구가 좀 필요한 부분이고 최근에 이제 환경 이슈가 급증하면서 연구 주제가 이제 환경 쪽으로도 확산이 됐어요. 근데 사실은 저게 먼저 됐었어야죠. ESG 이제 시작한 의미를 보면 그렇죠. 정말 우리 그때 부모께서 말씀하신 정말 순수하게 환경을 생각하고 기업들이 그러면 이제 학자들도 그래 환경 때문에 하니까 ESG라면 환경이 좋아진다. 이 연구가 먼저 했었어야 되는데 지금 20년이 지난 뒤에 지금 시사가 되기 시작했어요. 최근에 환경적으로 연구가 확산이 되고 있다. 그래서 이제 향후 연구 방향도 이제 제시를 해주고 있습니다. 좀 쉬었다 할까요? 네. 지금 이게 신경 쓰여서 한번 끊고 다시 하려고.